마케팅과 이분법의 함정. 4.15 총선은 한일전인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최백은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은 국내 정치로 위장된 한일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7일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하여 한 말입니다. 그는 작년 일본의 경제도발 때 제가 이것은 한국 정치 세력을 이용해 문재인 정권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며 총선에서 원내 일당과 국회의장을 빼앗기면 문재인 정부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고 파산 상태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15 총선이 한일전인가요? 총선이 한일전이라는 구호는 21대 총선을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으로 설정하여 토착외구 청산을 겨냥한 것일 터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 일본의 경제 공격이 시작된 지난해 7월,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며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여 토착외구라고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먼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라면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일 11월 23일을 나흘 앞두고 문 대통령은 19일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민이 묻는다에서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되는 거냐는 질의에 대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재고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현재까지도 그렇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불과 6시간 남기고 22일 긴급 발표를 통하여 종료 통보를 철회했습니다. 지소미아는 1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이로써 지소미아는 2020년 11월 23일 0시까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연장 발표 직후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황교안 대표에게 사람을 보내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고생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교안과 토착외구 일당은 환호작약했고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소동은 이렇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게 끝나버렸습니다. 지소미아 문제에서도 최악과 차악의 적대적 공존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가 상기시킨 한일전, 곧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개된 한일전의 내막이 이러합니다.
4.15 총선이 한일전이고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이 타당한가요? 자유한국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이 친일의 잔당으로 토착 외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일인가요? 아베 내각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대항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결말은 한낱 정치적 연출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친일 대 반일의 대립 구도가 아닙니다. 최악과 차악의 적대적 공존일 뿐입니다. 한일전 프레임은 허구입니다. 문제는 진보운동의 일각에서 이런 프레임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선에 출마한 진보정당의 어떤 후보는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쓴 현수막을 자기 선거사무소 벽면에 내걸었습니다.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을 펼쳐온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5일 부산 동구 초량동 항일거리에서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이 한일전이라는 구호를 가슴 깊이 새긴 기간이라며 앞으로 국민을 믿고 친일 없는 국회를 만드는 활동에 계속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진보운동의 과제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1대 총선에서 진보운동이 앞세워야 할 의제인가요? 작년 아베 정부가 경제도발로 문재인 정권을 좌처시키려고 한다라고 한일전을 주장했던 이들이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말을 바꿔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총선에서 원내 일당과 국회의장을 빼앗기면 문재인 정부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고 탄핵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라는 위기론입니다.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전략입니다. 과연 공포의 실체가 있는가요? 아베 정권이 문재인 정부를 좌초시킬 만한 힘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그렇게 허약하단 말인가요?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아베의 경제 제재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는커녕 되레 재발등만 찍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원내 일당이 될 거라고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선거에 악용하려던 미래통합당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최소 지역구 130석이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 물론 선거란 변수가 많고 개표 때까지 가봐야 압니다.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이중대 노름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최악에 대한 공포를 내세워 차악에 대한 선택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분법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법에서 선택의 이유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해주는 선택지는 이미 차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1등만이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 선거에서 차선 또는 최선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된다는 이유로 선택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최악과 차악의 두 선택지만 유효하고 차선과 최선의 선택지는 배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차악을 선택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는 위협적입니다. 사람은 공포를 느끼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정상적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공포는 위축을 야기하며 위축은
의혹과 불신,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피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주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체성을 상실하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이중대의 수동적인 역할에 자족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윗칸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작전과 꼼수를 부렸던 여야의 위성정당들이 결국 소수정당을 제치고 둘째 칸과 셋째 칸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윗칸을 차지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막판까지 치졸한 꼼수 경쟁을 벌인 결과입니다. 탈당과 셀프 제명, 그리고 의원 꿔주기 경쟁이 난무한 것은 역대 선거사상 최악의 추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4월 2일부터 21대 총선의 선거전이 본격 개시됩니다. 진보운동의 정체성과 진보정치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슬라브의 지적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정치를 단지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피해의식에 가득 찬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다. 만약 우리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우선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위나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대로 사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골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무엇에 대항하며 싸울지를 결정한 후에 대중적인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다.